금은이 그래서 사실은 4,000달러하고 49.55달러에서 한번 넣었다가 빠졌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재밌어졌죠. 트럼프 덕분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이것도 금이고요. 15분봉입니다. 15분봉. 15분봉이고요. 이것도 시간묶음 타임존을 뉴욕으로 뉴욕으로 돼 있네요. 미국 시간으로 해보자고요. 자, 이거 좀 크게 꺼내 보겠습니다. 금이 4,000달러까지 한번 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날 뚫어요. 그러죠? 10월 7일 날 뚫습니다. 참 우리 연휴 때 많은 일 있었죠. 금이 4,000달러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15분짜리 봉이에요. 하루짜리 봉으로 보세요. 하루짜리. 아유, 모기가 들어왔네. 지금 보면 요겁니다. 쭉 올라왔고 지금 4,000달러를 이날 한번 살짝 찍어요. 10월 7일 날. 넘지는 못하죠. 넘지는 못하는데 그 다음날 돌파했다가 그 다음날 와 차익 실현해서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이거를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5분봉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4,000달러를 넘었다가 와 넘었다 했다가 내려가려다가 4,000달러에서 아니야 더 올라갈 거야 하면서 올라가다가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4,000달러로 올라가다가 부딪혀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주 큰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뚫었다가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를 짚고 여기서 덜렁덜렁 지지했다가 밟고 올라가면서 쭉 가거나 아니면 뚫었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떨어지거나 맞죠? 이런 식으로 가죠? 물론 15분 봉이니까 앞으로 일주일은 봐야 돼요. 하루짜리 일봉으로 해서 일주일하고 열흘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15분 봉으로 단기적으로 봐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4,000달러 넘었어 하다가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 먹고 빠질래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서 쭉 4,000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려다가 부딪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맞죠? 부딪혀 못 올라가는데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할 수 없다. 나도 이러기 싫은데 중국하고 한판 해야겠다. 100% 관세. 얘기가 나오는 여기 10월 10일 날 10시 45분부터 해가지고 빵빵빵 떠갖고 11시에 한 번 부딪혀서 못 오르던 4,000달러를 뚫습니다. 뚫으니까 이게 왜 뚫려 하면서 다시 4,000달러에서 기다렸다 차익 실현을 하죠. 몇 시간 동안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거 다 받아먹고 그냥 4,000달러 위로 올라가죠. 트럼프가 올려준 거예요. 야, 너무 고맙죠? 은 볼까요? 은도 시간대가 지금 타임존이 뉴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이 더 드라마틱하죠. 49.55달러를 한번 딱 찍고 여기서 못 내려오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그때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어떻게 막 중계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카톡에 쫙 올라가죠. 여기서 지금 일단 45달러 한번 찍었다가 쉬었다가 10월 8일 날이요. 쉬었다가 넘어요. 넘어가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여기서 멍하니 있어요. 49.55달러 넘었네. 이게 맞나?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쩔까?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누군가 이때부터 간다 확신을 가지고 막 삽니다. 몇 시간 사이에. 그렇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아니야 하고 금이 은이 여기서 더 올라갈 이유가 없어.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제 한번 쉬어갈 때가 됐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빠집니다. 기축통화 패권과 금은 간의 관계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투기 열풍으로 매달렸던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털고 나가죠. 자, 근데 털고 나가는데 쭉 털고 나가는데 받아먹고 한번 찍고 올라와 받아먹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죠?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고 왜 올라오자고 금처럼 털어내요. 또 한 번.
차익 실현하고 나는 여기서 털고 나갈래. 충분히 먹었어. 여기로 더 올라가는 건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하는데 금하고 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털었는데 은은 터는데도 49.55달러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금은 같이 털 때 4,000달러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4,000달러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언제까지? 트럼프가 터뜨려 줄 때까지 못 올라가고 4,000달러 밑에서 벙벙대고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은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밀어주기 전에 지가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은에 받아먹고 거시경제적 큰 흐름을 보고 시장에는 은이 49.55달러를 넘었는데 이게 1980년에 헌티 형제가 제 그 금은 시리즈 나오죠?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은 그것처럼 아니면 그리고 허생전 있죠? 허생전이 맞죠? 여러분들 옛날 허생전 보면 어떻습니까? 영감은 맨날 글만 하루 종일 나는 밭에서 일하는데 영감은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책을 읽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이 화상아 밖에 나가 돈 좀 벌어 했더니 야 내가 공부로 한 일가를 이루려고 했더니 마누라 등살 때문에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안타깝다 하더니 응? 밖에 나가가지고 뭐 매점매석하고 또 그걸 팔아서 또 매점매석하고 온갖 지금으로 얘기하면 쇠고랑 차고 잡혀 들어가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매점매석해서 사놨다가 막 돈을 불려고 몇 배로 불려고 돈을 벌어오죠. 그게 허생전 맞죠? 제 기억이 맞나요? 하도 어렸을 때 배워서. 그것처럼 은시장은 이미 니들은 차익 실현해서 나갈라면 나가. 못 믿는 애들은 빨리 나가. 털고 이미 은시장은 금하고 다르게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날부터. 그리고 트럼프 성명서가 나온 날은 그것 때문에 뭐 오르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횡보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은은 이미 49.5달러가 올랐어요. 자력으로. 그죠? 은에서 저렇게 달라드는 기관들이 이미 일부러 제가 오늘 카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뉴스를 안 나오게 틀어 막는 것 같아요. 하루 지금 푹 찌르고 하루 감 봤다가 그 다음날 쭉 지금 굉장히 좀 견실한 세력으로 빨간 캔들로 해가지고 양봉으로 해서 뚫고 올라갔죠. 자 이러면은 지금 뉴스가 난리가 나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나야 되죠? 달봉으로 볼까요? 한 달짜리로 은이 2011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2009년도에 터지고 나서 그 후로 2년 6개월 동안 제일 많이 금은이 올랐을 때 그때 가격을 14년 만에 지금 그때보다 찍은 것도 아니고 그때를 넘어섰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 가격은 당연히 2011년도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1980년도에 헌티 형제가 허생전에 나오는 것처럼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을 때 이후로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1980년 이후로 최고점이에요. 금이 금 같은 경우에 몇 달러 넘었다 하면은 금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맞죠?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은이 49.5달러를 1980년대 이후로 넘었다는 기사는 한두 개 나오고 말아요. 제가 다 봤는데 진짜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15분봉에서 보신 것처럼 은이 오르는 거는 이미 지들끼리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어요. 기관들끼리. 이것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냄새가 나죠? 뉴스에 일부러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내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사실 기관들도 이 기축통화에 이런 큰 패권의 과도기가 올 거다 해서 금은에 너네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럴 때는 월가의 구루들이나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지. 월가에서 실제 돈을 얻는 기관들은 언제 이게 오를 줄 알고 이런 거 더 돈이 오르는 다른 데다 넣었다 뺐다 하지.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같다고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은에 안 들어왔어요. 잘.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것처럼 언제부터 올라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거 35.4달
이때부터 눈치 빠른 애들이 사실 이때부터 저는 들어왔다고 보고요. 은시장에 부는 2차 변화의 바람 여기 적어놨죠. 이때부터 30달러 넘으면서부터 받아먹고 이때부터 뒤늦게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왔다고 봐요. 4월 22일 이후로 이때 한번 눈치 빠른 애들이 들어왔고 35.4달러 넘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다 들어왔다고. 뒤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보다 은이 지금 더 난리가 날 얘기인데 기사가 너무 안 나와요. 얘네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더 모으고 싶었다면 개미들을 얘네들이 기자들한테 돈 줘가고 기사를 엄청나게 쓰게 만듭니다. 안 그러고 있거든요. 지들이 더 먹겠다는 거예요. 더 지금 점유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오늘 굉장히 좋은 기사를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갖고 오셨죠? 고맙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나요? 제가 저번에 이번 주에 카톡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에 금이 4,000달러, 사실 은의 49.55달러가 다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여기까지다 하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서사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 새로운 서사가 뭐냐면 달러라는 게 그동안 기축통화로 전 세계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달러가 아니라 기축통화가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다.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자본시장을 지배하던 거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서사가 금과 은이 아주 중요한 경계선에 와서 그 서사를 월가의 굵직굵직한 애들이 연달아 저번 주부터 나와갖고 떠들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큰 변화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금과 은이 4,000달러에서 푹 떨어지고 49.5달러에서 푹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버티는 와중에 점점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지 여기서 사실 제 느낌으로는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더 올라가지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자꾸 시장에 이런 얘기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안전자산이니까 금은이 많이 올랐지. 근데 이제 오를 만큼 올랐지. 이제 빠져야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처음 할 때 금은 시리즈를 쓰고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지식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축통화 패권이 금리의 시대가 달러의 시대가 저물면서 금은이 그동안 다시 반등하는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금과 은이 왜 저기서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저기서 계속 있지? 날마다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주는 월가의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우리나라의 방송들도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고 이게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되는 게 딱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은 같은 경우. 볼리전 밴드 위에서 물론 이제 볼리전 밴드를 찍고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이게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이 가운데 볼린저 밴드 중위선이나 이런 거 한번 딱 잡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열흘이나 일주일 정도 이대로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중위선이 49.5달러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김 한번 볼 좀 빼주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좀 나가고 진짜 이거 갈 수 있다 하고 세상의 어떤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에 금은의 시대가 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더 유명한 사람들이 더 여러 번 얘기해주고 그거에 확신을 가진 애들이 와서 여기서 좀 솎아내주고 그 다음에 과열된 열기도 한번 좀 빼주고 밸브 열어서 그러고 해서 다시 출발하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봐요. 보는데 그냥 뭐 제 생각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금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이 금과 은이 4,000달러 49.5달러에서 치고받고 하는 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좀 더 그런 기축통화 패권에 대한 달러가 지금 가짜 탈을 벗고 진짜 돈이 돌아오는 시대라서 금과 은이 이러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나를 보자라고 제가 카톡에 말씀을 했었죠. 그 관점을 보고 기사들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했죠. 제가 그 기사들을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 며칠간 무슨 얘기가 나왔나. 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 돌파했고 은, 구리, 천연가스 전부 상승 가도입니다. 3분기 내내 횡보하면서 힘들어하던 비트코인도 12만 달러 중반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극우 총리가 와서 돈을 엄청나게 더 풀겠다고 하고 프랑스 마크롱 긴축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다 쫓아내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은 빚이, 부채가 너무나 많고, 그런데 부채를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이자 비용을 줄여갖고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역시도. 이렇게 달러는 무한정 더 풀리면 화폐와 현금의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더 바보가 되니까 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뭐든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까지 10달 동안 이 금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안전자산 그런 게 아니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문이다. 즉 달러 화폐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온 JP모건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과 은은 계속 더 오를 수가 있다. 천장 없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채를 진 선진국들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국가 거기에 비해서 빚이 많은 나라들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쭉 보면 가계부채가 많아서 문제죠. 예전에 이것도 한 1년 전인가 영상 만들었던 것 같은데 다 그 자료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예요. 정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처럼 다 아파트 사겠다고 가계부채가 문제죠. 그래서 과도한 부채를 진 정부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화폐 가치가 그래도 그전에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와 준 기축통화들을. 하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있다고 시장하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올려주는 거다. 진짜 돈을. 이렇게 얘기를 이번 주에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제 오늘날의 실질 구매력으로 따진 달러의 가치는 2000년 대비 53%로 반토막이 났다. 제가 항상 했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 이번 달에 여보 나 승진했어? 보너스 받았어? 월급이 얼마 올랐어? 나 이번 달에 주식해가지고 금년에 상반기에 내 돈 이만큼 벌어가지고 종합소득세도 냈어? 정말 돈을 버신 걸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말요? 나 엔화에 투자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 사이에 차값이 몇 배로 올랐고 짜장면 값이 몇 배로 올랐고 어마어마하게 다 올랐어요. 그 번 돈으로 실질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상품과 서비스는 이만큼 쫄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따지면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당신의 그 재산의 53%를 늘렸다고 해봅시다. 와, 나 제2의 워렌 버핏이네. 내 재테크 해갖고 53%를 늘렸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셔도 돈은 그 기간 동안 53%가 반토막이 났어요, 가치가. 그걸로 뭘 살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아무리 재테크 열심히 해도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또이또이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처럼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게 뭡니까? 금이하고 은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금하고 은은 왜 그동안 그걸 알면서도 안 샀습니까? 실제 그만큼 가격이 못 올라갔어요. 즉 2011년도부터 은시장을 조작하면서 쫙 떨어졌잖아요. 금도 못 올라가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면서 진짜 돈의 시대가 올 거다 아는 사람, 아는 중앙정부들은 그때부터 모아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이 조만간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통화의 생명주기가 끝나고 결국은 미국도 금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물론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금과 은의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 미국은 끝났어요 하고 떠들던 사람은 누굽니까? 레이 달리오 씨하고 로버트 기요사키 씨였어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책도 냈어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봤죠. 기존의 금융세력의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거다.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든 뭘 일으키든 정치권을 움직여서 다시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달러 패권을 억지로 가져갈 거다.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 입지 않으면 내가 그랬을 테니까.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준비를 해놓고 있을 거다. 이놈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본 거죠. 그래서 실제 달러가 약해지고 금은의 시대가 안 오고 갑자기 달러가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쫙 올리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서 그게 마스터 플랜이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된 되었죠. 그러나 저 역시도 그 마스터 플랜이 성공을 할지 아니면 결국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 인간이 조금 연장을 시키지만 결국은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어떤 식으로 옳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과도기는 올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겠다 해서 마스터 플랜을 하면 미국한테 눌림을 당하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걔도 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죠, 세상은. 그러면 결국 춘추 전국시대가 올 거다. 어떻게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근데 지금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왔죠? 다극화도 엄청나게 빨리 오고 누구 덕분에? 트럼프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혼자서만 했으면 되는 것도 아닌데 트럼프가 승승장구 작년부터 치고 올라올 때 금도 같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이 최고점, 정고점을 경신하기 시작했죠. 세상 일이 그러니까 아주 유기적으로 짜여갖고 올라갑니다. 마치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더 한판 대판 앞으로는 정말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정말 자존심 싸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일이 확 변하는데 마침 그때가 또 은이 역사적인 49.55달러를 넘어서 갈 수 있냐 없냐 하는 시점에 딱 그 일이 정말 거짓말같이 우연처럼 동시에 일어났죠. 이번 주에. 그 세상이 그거죠. 정말 질서 없는 카오스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어마어마하게 우연 같은 필연 같은 질서들이 움직여요. 참 재밌죠. 이런 일이 지금 이번 주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이나 이런 기사들에서 이번 주에 나온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질 구매력이 나와서 달러가 53%로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제야에 있는 경제학자들이나 하던 얘기였지 월가에 있는 애들은 절대 금기사항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얘기였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달러로 바꿔서 누가 주식을 사요. 이런 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면 안 하죠. 자기들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이번 주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야, 달러로 뭐 갖고 있는 자산 있어봤자 쓰레기더라. 이제 와서. 그렇죠? 3분기 횡보하던 암호화폐가 갑자기 뒤늦게 불이 붙었는데 이거는 대규모 숏포지션 강제 청산, 숏커버링 랠리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월가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엄청나게 오를 거다. 걱정 마라. 뒤늦게 이제 바람 넣는 거 저번 주까지 우리가 봤죠? 어떻게 됐나요? 트럼프 나오고 나서 참 난리가 났죠? 제일 많이 난리가 난 데는 주식도 아니에요. 암호화폐였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띄워주고 SEC가 그렇게 띄워주고 정책적으로 띄워주고 지금 하는데 어땠습니까? 미국, 중국 뭐 어쩔 것 같다. 앞으로 더 세상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그날 떨어진 거 보세요. 난리 작살 났습니다. 비트코인이에요. 그날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끌어올린 거예요. 어디까지 끌어올라갔나 보세요. 제가 이 연두색 점선 쳐놨는데 거기까지 거의 올라왔죠. 이거 재밌죠? 연두색 점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저만 그려놓은 거예요. 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지가 그 회사 주식하고 담보 채권으로 대출 일으켜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그 회사 있잖아요.
라이언 코엔인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많이 그렇게 사놓는가 제가 봐요. 얘가 인위적으로 사람들 선동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이죠. 이때 한번 여기서 엄청나게 이 밑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봐서 떨어질 것 같을 때 일주일, 2주일 동안 열심히 사모아서 끌어올립니다. 가격 방어를 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만큼 또 자기 올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스테이블 법안 뭐 통과된 이후에 뭐 해가지고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러죠? 중요한 거는 10만을 넘어갔고 11만까지 이 사람이 끌어올렸어요. 대단하죠? 아래 박스권에서 윗 박스권으로 올린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번 날 아래 박스권에서 윗 박스권 사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노란 줄. 이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있었어요. 한번 출렁했지만 이 밑으로 빠지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요 몇회 아래 박스권 보이시죠? 금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 있던 아래 박스권 요거 탈출하느라고 10만 달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서 돈 써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11만 달러와 12만 달러 사이에 윗박스권으로 왔어요. 보이시죠? 박스권이 가운데 검은 선으로 나눠진 겁니다. 윗박스권에서 근데 윗박스권 아래로 가서 아랫박스권으로 가면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시장에서 주식도 오르고 채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금도 계속 오르는데 9월 달에 그랬죠? 그런데 비트코인만 못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제 한번 닌겔 한번 또 쏴줍니다. 영양제 주사. MSTR이 제가 이거 기사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에서 나오는 그 기사 보고 제가 여기다 그서 놓은 거예요. 이때부터 일주일을 사주더라고요. 이날부터. 이 가격대에서. 정확히 얼마에 매입했는가는 매번 분할 매입을 하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뉴스가 나온 시점이 이거예요. 이때부터 일주일을 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평단가에 샀다는 거죠. 이때 사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요 밑에 박스권 아래로 떨어지는 걸 지가 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때하고 똑같죠? 이때하고. 얘가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지가 가격 방어를 하면서 엄청난 애들 옆에다 차트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이 밑으로 사람들의 투심이 후퇴하지 않도록 이 정도 가격 방어는 되는구나,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구나 라는 걸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더 많은 열성 신도들을 모여갖고 다음 단계 레벨 박스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려는 걸 살렸고 윗박스권까지 올라갔어요. 윗박스권에서 9월달 들어갔고 전부 다 랠리였는데 비트코인만 힘을 못 쓰니까 이러다 이 밑으로 떨어지겠나니까 일주일 동안 사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떨어지려는 걸 잡아 세웠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금은이 너무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죠. 9월 말부터. 그래서 10월 들어와서 뒤늦게 비트코인도 금은은 너무 비싸졌어. 좀 있으면 4,000달러 되고 50달러 돼. 그 이상은 못 올라가. 지금 들어가면 늦었어. 아우, 난 어떡하지? 하나도 못 샀어. 비트코인 사. 비트코인 지금 안전자산이 대세라는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 안전자산이잖아. 비트코인은 9월달 한 달 동안 얘만 힘을 못 써. 이제 얘가 올라갈 차례야. 그래갖고 10월달부터 비트코인이 꽝 뜨죠. 그래가지고 지금 드디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게 드디어 여기서부터 지금 톰 리 펀드스트레스 톰 리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다 나왔어. 비트코인에 돈을 엄청나게 태운 애들, 이더리움에 돈을 엄청나게 태운 애들, 로버트 기요사키도 나와가지고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날아갈 때다. 일주일 내내 떠들었어요. 10월 들어와서 셧다운 했을 때부터, 트럼프 셧다운 했을 때부터 지금이 살 때입니다. 금은 너무 비싸요 하고. 그래서 실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위에 주황색 12만 선을 윗박스권으로 가서 안착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트럼프가 나와서 윗박스권에 지금 올라가려는 거를 아랫박스로 다시 끌어내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전 제일 밑에 박스권까지 하루 만에 여기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간담이 서늘했겠죠? 결국 뭡니까? 안전자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디지털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월가에서 다 나와가지고 10월달 셧다운 된 이후로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금은과 똑같다. 둘이 같이 물타기 해가지고 지들도 똑같은 안전자산 하려고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거시경제 매크로를 보는 글로벌 큰 돈들은 절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뭐라 떠들어도 걔들은 목요일 금요일부터 아 이거 잘못하면 싸움이 심각해지겠는데 하고 털고 나갈 때 어디로 털고 나갑니까 지금. 주식 털고 나갔고 채권에 일단 들어왔고 돈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털은 게 아니라 아예 던져버렸죠. 살살 턴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강포 돌바닥에다 내팽개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금은이 털렸나요? 아니죠. 금은이 예전 같으면 털리고 달러로 갔겠죠? 아니죠. 금은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이더리움도 볼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러죠. 요 지금 아래 박스권을 지켜주던 거 밑으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아주 안 좋죠? 그래도 지금 여기는 살렸네요. 여기는 살렸네요. 살려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임기를 잡고 있는 동안 계속 더 올라야 돼요. 지금 못 오르고 1년 동안 헤매고 있어갖고 지금 굉장히들 많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 USD 테더 빼고 리플 봅시다. 시총으로. 리플은 더 작살났죠? 왜 리플은 더 작살났을까요? 리플은 원래 메인이 아니잖아요. 어디 감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껴요. 근데 꼈죠 그동안. 왜죠? 트럼프한테 작년에 가장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사우나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완전 정치 테마주 된 애 아니에요. 트럼프 형님이 얼마나 챙겨줬어요 금년에. 제가 영상도 만들었죠. 서운하다 하니까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막 쇼도 하고 했잖아요. 얘가 지금 해준 게 얼만데 트럼프한테. 정치 테마주가 됐을 뿐이지 사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빠지긴 제일 많이 빠졌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광신도들이 다 받아 먹었죠. 하지만 여기에 돈 들어왔던 애들은 많이 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금요일날 털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때 뉴스 보면 월가에서는 전부 다 비트코인이 금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여전히 디지털금 안전자산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42%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이틀 뒤에 트럼프가 저런 일 생기니까 다 던지고 도망갔죠.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결국.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거. 골드만삭스가 지금 계속 보셨죠? 4,000달러 내년까지 4,000달러 간다 하더니 뭐 내년 말까지. 그런데 내년 중순으로 바꾸더니 내년 중순에 4,300달러 간다 하더니 이제는 내년 중순에 4,600달러, 내년 말까지 5,000달러 간다. 일주일 만에 10월 들어서 계속 바꾸고 있죠. 왜 그러냐? 골드만삭스가 물어봤더니 지금 금 상승이 자기들은 그전까지는 투기적 상승으로 봤다는 거예요. 쭉 올라왔는데 연초부터 그냥 뭐 불확실성이 뭐 있다 하는데 금이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올라 투기적. 그래서 이제 당분간 심한 조정기를 크게 거칠 거고 내년까지는 별로 오를 만큼 올랐다. 더 못 오를 것 같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뒤늦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생각이 틀렸다. 그게 뭐냐? 8월 26일 이후에 8월 말부터죠. 8월 거의 말일부터죠. 우리가 본 거죠. 잭슨홀 그때 전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거시 매크로 보는 저도 제 채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그때부터 변하고 그래서 금이 9월 1일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거 달라질 수 있다 했던 거고요. 그죠?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도 본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8월 26일 이후 9월달 한 달 내내 금값이 14% 상승했는데 자기들이 봤더니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 증가로 인해서 오른 거는 1%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99%는 뭐냐? 투기적인 어떤 뭐 그런 포지션 그런 변화로 온 게 아니라 대부분 99% 상승분이 9월 내내 8월 말부터 ETF나 중앙은행에 정말로 엄청난 실수요 돈이 들어와 가지고 올라간 거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뒤늦게 10월 9월 말에 나온 보고서를 봤더니 금에 들어온 애들이 진심이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다 한 달, 두 달 뒤에 기사로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때 파악했던 게 너무 뻔뻔하네. 좀 창피하네요. 그때 제가 9월 달부터는 정말로 연준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로 이제 큰 손들이 기관들의 어떤 포지션이 쫙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9월 달에 들어온 게 투기적인 수요로 막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정신 차렸다 이거죠. 특히 어디에서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의 금 ETF 보유량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 중앙은행만 사는 게 아니라 9월 달부터는 그랬죠. 기관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금 ETF의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의 금 ETF 보유량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무려 112톤이 늘었는데 골드만삭스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한 6배 이상이 많아졌다. 9월 달이 엄청 무서운 주였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중국을 필두로 브릭스나 그런 나라들의 반서구 진영의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금을 사들였는데 이제 9월부터 바뀌었다. 뭐가?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도 들어왔다. 9월부터는 이미 기관들도 개미들도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번 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리고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은 왜 들어왔냐? 그냥 안전자산이 해지자산이니까 좋아하고 들어온 게 아니더라. 여기도 화폐 하락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사기 시작했다. 달러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달러를 못 믿는다 기축통화를. 그래서 금은으로 왔다. 금융위기나 그런 때가 아니라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고 세상의 자본판이 바뀌는 걸 보면서 금은으로 실수요가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각 직접 투자하는 기관들, 헤지펀드들과 개미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9월 달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금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고 마음을 바꿨다.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이 고점에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죠. 옆집 순이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화상아 또 혼자 최옥구 또 혼자 집에서 그냥 가만 본 게 직장도 안 나가고 백수에 답답해 죽겠네. 그러면서 저번 날 그 만나보라는 그 아줌마는 만나 봤냐? 그 연변떼기 말이야. 왜 내가 전화번호 줬는데 지금까지 전화를 안 했냐? 물어보니까 네 전화도 안 했다고 하던데. 지금 네 나이에 지금 설마 너 네 나이에 지금 처녀 만날 생각 아냐? 야, 재취짜리면 어떠냐? 착실하게 돈 벌어가지고 지금 돈도 많이 모았대더라 지금. 네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라. 나이 들어갖고 노인네가 아유 그러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너 어디 모아놓은 돈이나 있냐? 하면서 그러죠? 지금 세상이 금이 난리가 났다 이 양반아. 금을 왜 사는지 아냐? 하면서 그런 얘기 나와야죠. 달러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너 기축통화라고 아냐? 자 옆집 아줌마가 그 얘기 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늦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서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금년 8월, 9월까지는 어땠어요? 8월, 9월까지는 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요. 그런 얘기만 나왔어요. 맞죠?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금과 은이 딱 그 아주 역사적인 순간에 딱 놓이게 되면서부터는 기축통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서사의 변화다. 이런 얘기 더 많이 나와야 되죠. 기축통화 지금 비트코인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제일 많이 떨어졌다. 그거 아세요? 그날 하루 만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역대 최대 청산이 일어났어요. 하루 기록으로는 24시간 만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24시간 만에 포지션 청산된 게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금요일은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금과 은이 그 고점 위에 그대로 딱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역대로 많은 청산이 일어났다니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앞으로 달러 때문에 더 이제 올라갈 거다 말했던 양반들은 이날 창피해서 다 전화도 안 받았겠죠. 기자들이 전화해도 창피해서 다 지금은 부재 중이니 다 쏙 들어갔겠죠. 다음 주에 이제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오겠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지금 서버가 뭐 어쨌다고 하더라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청산 폭풍에 너무 많은 그 청산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서버가 마비가 됐대요. 전 세계 최고라는 바이낸스에서. 플랫폼 문제로. 그래서 더 여기서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거래를 못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가 마비돼서 그때 거래가 못한 사람들 뭐 보상을 하겠다고. 대단하네요. 그러나 이거 얘네는 큰 회사니까 그러지.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데는 보상해준다는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특히 원화 거래소 하는 빗썸에서 빗썸 우리나라 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 테더 왜 비트코인이 흔들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흔들려? 달러 자산으로 딱 안정된 게 아니야? 아주 이게 디지털 금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흔들렸어요. 그죠? 달러와 1대1 비율로 연동되도록 설계가 돼 있으나 그 연결이 갑자기 끊어지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것도 난리가 난다 이거죠. 불안하다 이거죠. 국내 시장 그래서 갑자기 김치 프로미엄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서버가 말을 안 들어. 한때 13%까지 치솟다면 난리가 나고 개판 5분이 개판이죠 개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실질 내재 가치도 없는데 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레버리지 포지션이 그날 하루 만에 청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 경고하자마자 디지털 골드라는 비트코인을 흔들었는데 금은 되게 안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탈달러화와 미국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겠다. 그렇죠? 2분기 때부터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 우리가 보자 했던 그 흐름이죠. 미국 국채, 선진국 국채, 특히 장기채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달러가 패권이 넘어가고 약해지고 연준이 무너지고 하는 걸 보면서 금으로 해지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금값 강세의 이유는 뭐냐? 저기 머니메탈스 사장 겸 최고 경영자 이분이 마켓워치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주에 하신 얘기예요. 금값이 오르는 건 그게 아니야. 예전처럼 뭐 관세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불안, 그래서 안전자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금값은 뭐냐? 탈달러화야. 미국 국채, 선진국 기축통화, 중기축통화의 국채를 못 믿어서야. 이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 지금은 경우가 결이 틀려. 이를 감안할 때 그래서 주식도 오르는 건데 금도 오르는 거야. 주식이 오르면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건데 왜 안전자산을 평소에 선호하는 금이 같이 오르겠냐? 우리가 보는 4분기의 흐름이죠. 지금 이상한 아주 기이한 랠리가 될 거다. 주식도 오르는데 물론 주식이 다 오른 건 아니고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 주식들이 오르는데 금도 같이 오르는 굉장히 희한한.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도 굉장히 비중이 줄어들지를 않는 웃긴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금과 연동되지 않는,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근본이제를 벗어버린 지금의 불안화폐 시스템, 가짜 기축통화, 거짓 돈, 달러가 이 법정 화폐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왜 넘어섰냐고? 투기적인 열풍이냐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금과 연동되지 않는 가짜 기축통화 법정 화폐의 붕괴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의 부채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정부 재정의 불안전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기축통화와 중기축통화국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지 수단으로 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이 4,000달러를 넘은 거야.
자,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지금 나오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금과 은에 대한 서사를 계속 퍼뜨려 줍니다. 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MBC, KBS, SBS도 말하는 거고 옆집 순이 엄마도 나와서 저한테 아는 체 하면은 그때가 게임이 끝날 때예요. 이제부터 이런 얘기가 드디어 10월 둘째 주 추석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금이 올라도. 맞죠? 금이 미국 국채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게 채권 시장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어요. 주식 시장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 돈이 이제 미국 국채를 못 믿고 달러로 미국 국채 달러 자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장기채를 못 믿어서 그것들을 버리고 대신 달러로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가속화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날라갑니다. 미국 국채 비중을 1%만 줄이고 그 1% 줄인들이 해지를 어디로 할까 하다가 금하고 은으로 오는 순간 금, 은 가격은요. 국채시장에 1% 해지하면은 정말 달나라 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전에 자산시장이 자기들끼리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뭔가 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지는 건 미국과 중국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싸울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번 주에 정말 그러진 못하겠지만 한번 목숨 걸고 붙어볼까? 금요일날 한번 나왔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삭스은행의 상품 전략 팀장이라는 올레 한센도 뭐 이런 사람도 나왔네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도 금값이 올 들어서 53% 왜 급등한 줄 아냐? 기존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기존 금융질서가 뭐예요? 달러가 유지되던 기축통화 시스템이에요. 그죠? 투자자들은 그동안 수십 년간 미국 국채를 근본위제를 던졌는데도 무위험 자산으로 신용만으로 여겼지만 이제 시장은 미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기사에 그대로 나오죠. 더 이상 무위험과 신뢰도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란 뜻이다. 미국 달러 자산 못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축통화를 못 믿겠다는 거고 준기축통화도 못 믿겠다는 거고 그래서 금으로 해지가 오는 거지. 지금까지 말한 안전자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 은이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와서 안전자산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야지 하고 피신했다가 1년 2년 피신해 있다가 소나기가 지나갔나? 다시 돌아왔다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축통화패권에 과도기가 오고 춘추 전국에서 다른 데가 올 때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왜 그렇게 보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위제가 서로 하는 나라끼리 기축통화패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근본위제를 벗어버리고 아무 담보가 없는 우리만 믿어 미국 못 믿어? 하는 미국 정부의 그 허세만 믿고 나서 엄청나게 부채를 지구상에 가장 많은 부채를 찍어냈어요. 그 부채를 레버리지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전 세계 경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어렸을 때 여러분 전화 다 막 어렸을 때 내복 막 형 누나가 입던 거 이렇게 늘어난 거 막 내복 무릎 다 꼬매가지고 입었어요. 저 형님 누님이 물려준 옷 그대로 입었어요. 제 옷을 산 적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어요. 맞죠? 그러나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모두 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처럼 그 동네 제일 부자가 먹고 살던 모습하고 똑같이 우리 서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모든 가전제품,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지금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 모르죠,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손들어 해야 돼요. 그렇게 다들 부유해졌어요. 맞죠? 없는 사람도 없죠. 길가에 멀쩡한 거 다 버리는데 뭐 들고 와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동안 뭡니까? 근본이자를 벗어버리고 부채를 갖다 땡겨가지고 레버리지로 경제활동을 다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축통화의 어떤 그 믿었던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채를 쌓아 올린 만큼 거기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파운드, 영국 파운드화에서 일본, 미국 달러로 기축통화가 옮겨갈 때는 20년, 30년이 걸리면서 천천히 잘 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동안 근본이자를 다 벗어버리고 엄청나게 부채가 선진국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쟤네들 못 믿겠다 하고 한 명, 두 명이 돈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나만 늦게 빠졌다가 저 빚덩이밖에 없는 나라한테 돈도 못 받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열심히 국민들이 1년, 2년 동안, 10년 동안 번 돈을 다 지금 미국 국채로 바꿔갖고 이자 받으면서 들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1년, 2년 사이에 야 미국 저거 이제 못 믿어. 달러 끝장나. 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는 이번 달에 다 뺐어. 적금 다 해야겠어. 원금도 못 받아. 좀 늦으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 국채에서 막 빼고 미국 달러에서 막 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속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은이 기축통화백관의 과두계선 계속 올라갑니다. 금융위기 때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경제적인 관면에서 우리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이번 주에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세상이 지금 크게 변하는 기로점에 있어요. 자, 금값 상승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금매입을 할 거냐 관건인데 실제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경쟁적으로 점점 더 많이 늘리고 있죠. 벌써 금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올해 1000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미국 달러는 신용을 못하지만 일단 최소한 현재로서는 AI에 대해서 언제 터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포모 때문에 AI 주식에도 동시에 이 랠리에서 나만 소외될 수 없어. 그래서 AI 추격 매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오르는데 거시적인 매크로를 보는 애들은 금에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와 금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월가의 메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세상이 변할 때죠. 맞죠?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가 닥치면 주식 지금 엊그제 빠진 것처럼 AI 랠리에 대한 포모도 겁을 집어먹고 사람들의 투심이 식는 순간 확 빠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들은 했지보다는 더 날아갈 거야 하고 개미들도 더 날아갈 거예요 하고 갔지만 거시경제의 매크로가 이제부터 바뀌는구나. 미국과 중국이 더 심각하게 싸우는구나 라는 걸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반영을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 그렇게 한 번씩 쭉쭉 빠질 때 지금 금도 빠질 거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금도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쯤은 아까 금은 차트 봤을 때처럼 기축통화가 어떻게 돼서 금은이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4천이면 올랐지. 당분간은 쉬어가겠지. 여기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지. 예전처럼 또 쭉 빠지겠지. 라는 사람들은 아직 기축통화가 뭐가 어쩌고 달러가 어쩌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인공지능이에요. 걔네들은 빠지겠죠. 출렁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저 기사 내용 분석하고 다르게 주식은 떨어져도 금은 받쳐줄 거라고 봐요. 왜? 기축통화 패권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과 은 시장에 들어오는 세력, 특히 은에는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여기에 똑같이 많은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지만 아니죠. 지금 보는 것처럼
투기적인 세계 아니에요. 이미 달러의 시대가 지고 춘추 전국 시대가 오는데 금은이 앞으로 지금까지 못 오른 엄청난 뭔가가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정고점이 나왔는데도 계속 받아먹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관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번 출렁해도 올라갑니다. 주식과 다르게 금과 은은. 그리고 이게 금요일날 증명이 됐어요. 이 기사는 금요일 전 기사예요. 네? 10월 9일 목요일 기사예요. 목요일만 해도 월가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10월 9일 동반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뭐 위기가 오면 금도 너무 막 주식처럼 금도 오른다고 올라간 애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뭐가 하면 주식도 푹 빠지고 금은도 푹 빠질 거야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에 들어간 거는 지금 위에 골드만삭스 기사 보여준 것처럼 이 디베이스 트레이딩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 기축 통화를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들어오는 그 수요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투심들이 도망간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야지. 가래는 가라 이거야. 대신 금은은 뭡니까? 너무 비싸졌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기축통화 패권은 이제부터 바뀌잖아요. 이제부터 달러 자산은 점점 더 줄여나갈 거잖아요. 이제부터 금은으로 더 많이 해지할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중앙은행만 3년 했죠? 2년 했죠?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고 이제는 개미들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 위에 10년, 15년간의 매물대도 다 해결됐잖아요. 전고점, 최고점 갱신했잖아요. 거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실물 수요, 공급 문제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모든 게 퍼펙트하게 스톰으로 터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봤던 흐름입니다. 또 이 말 듣고 금은 사시면 안 돼요.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혼자 주장하는 거. 기사들 보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주식과 금 모두 상당한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을 촉발할 요인이 나타나는 순간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US 은행 자산관리소의 유명한 분이 나와서 목요일날 경고를 했지만 경고하자마자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러지만 어땠습니까? 주식도 크게 빠지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비트코인은 더 크게 빠지고 했지만 금도 너무나 급하게 과매수돼서 올랐으니까 금은도 푹 빠졌습니까? 금요일날? 아니죠. 금요일날 금은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고 4,000달러로 올라갔고 은은 미리 그 위에서 와서 전혀 안 흔들렸어요. 맞죠?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사람도 전화 안 받고 있겠죠 지금? 기사들 전화.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뻘쭘하겠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은 현물값이 선물은 오늘 그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선물 가격은 그래서 저는 선물 같은 거 투자 안 해요. 우리나라 ETF 선물이라고 해서 저 안 쳐다봐요. 선물은 굉장히 잘못하면 특히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차익 실현되고 막 할 때는요. 뒤통수 많이 맞습니다. 선물이 별겁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배추 가격은 마트에 나오는 배추 가격은 항상 일정해요. 한 포기 얼마.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밭대기로 거래하는 도매상이라고 해보세요. 강원도 가가지고 저기 뭐 양양 그런 데 가가지고 고랭지에 가가지고 대관령 고랭지 채소 밭대기로 여기 주인장 여기 농사 짓는 분 이거 밭대기로 지금 배추가 언제 수확돼요? 날 2달 뒤에나 수확돼. 그러면은 2달 뒤에 내가 미리 찜해 놓을게요. 2달 뒤에 한 포기당 내가 500원에 사기로 지금 계약을 합시다. 이게 선물 거래잖아요. 미리 가격 얼마? 2달 뒤에는 배추 가격이 지금 500원인데 1,000원으로 오를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밭대기 하면서 내가 1,000원에 사줄게. 800원에 사줄게. 미리 선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은 금은이 오르는 것보다 먼저 오르죠. 비싸죠. 좋죠. 야 이거 좋다 하고 이게 더 비싸네. 더 이익이 많이 나겠네 하고 선물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죠. 하지만 조만간 고점에서 차익 실현돼서 떨어지겠다. 야
$4,000 갔으면 여기서도 이제 그때 가면 많이 팔겠지? 그때 가면 배추값이 떨어지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미리 이제 밭대기로 미리 배추 나오기 2달 전부터 가가지고 지금 1,000원인데 나는 5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500원에 밭대기로 계약합시다. 미리 계약해요. 선물시장은 먼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원유 같은 거,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뭐 전쟁이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 다음에 투기 시장에는 항상 매점 매서가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원자재 시장에 광물 같은 거 유통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죠? 그걸로 한탕 벌어보겠다. 엄청나게 돈을 움직이는 기관놈들이 꼬여요. 앞으로 이게 돈이 된다면 점점 더 많이 꼬입니다. 그놈들은 종목을 안 가려요. 니켈에 갔다가 망간에 갔다가 구리에 갔다가 은에 왔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그놈들 때문에 뒤통수 맞는 일도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안 쓰려면 종이은 ETF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주 좋은 기사 아까 누가가 투돌림인가? 아이디가 그렇게 낯익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얘기해줬는데 이 기사죠? 런던에 지금 이미 숏스퀴즈가 일어났다. 아주 좋은 기사였습니다. 예. 역사적인 단기 제가 얘기한 현물 숏스퀴즈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 시장에 은이 창고에 이거밖에 없어. 다시 물론 많이 치워놓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뺐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은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현물로 찾아가는 놈들이 생기고 그 외에도 그래서 이제 빠진 거지만 이제는 선진국에서 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금만 한 게 아니라 은 ETF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기사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반기에 골드바가 엄청나게 팔렸죠. 골드바가 엄청나게 팔렸는데 4대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몇 %래더라. 근데 금 ETF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은 ETF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계산이 되냐면 금 ETF에 들어온 거는 금 ETF 들어와 금을 사는데 금값이 은값의 몇 배입니까 지금? 80배죠 거의. 80배의 어떤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 ETF에 들어온 돈하고 은 ETF에 들어온 돈을 그냥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금값이 80배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80대 1로 가격을 1대1로 조정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은시장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ETF에도요. 금보다는 은에 벌써 그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런던에서 미국에서도 막 은 ETF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제가 오늘 카톡에 설명드렸습니다. ETF 시장에 들어온 돈만큼 금은 현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 막 은 ETF 뭐 은 통장, 금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거래소에서는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은을 실어와야 돼요. 어디서. 그런데 미국 뉴욕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걸로는 모자란다 이거죠. 아메리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런던 금거래소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상품 사이즈 엑스라지 있나? 우리 손님이 찾는데 좀 갖다 줘봐. 그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런던 금거래인데 런던도 이미 야 우리도 지금 유럽에서 은 해갖고 지금 없어. 더 이상 본사에도 없다는 거예요. 사이즈 그거 인기 있는 사이즈 갖고 다 빠졌어. 지금 사람들이 다 그 물건만 찾아. 그렇죠? 숏스퀴즈가 일어난다. 숏스퀴즈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런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런던의 현물 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숏스퀴즈가 일어나면서 런던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런던 시장의 유동성 고갈, 수요 급증, 공급 차질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어디서 그렇게 여기 보죠? 인도예요. 인도가 수학의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숫자의 나라이고요. 금과 은의 나라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빠르죠. 중국도 그러지만 벌써 금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 은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쪽에 머리가 빠른 애들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봐도. 미국발 수입 관세 우려도 있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런던 은을 사방에서 찾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달라고 손 벌리니까 숏스키즈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런던 창고에, 런던 그 상품 거래소 창고에 은괴 양이 요만밖에 없다 이거요. 얼마냐? 재고가 2억 온스가 있대요. 2억 온스면 어느 정도냐?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 대비 무려 75%가 감소한 거래요. 작살 난 거예요. 이거 조만간 난리 납니다. 이런 속도면 2년 안에 작살 나요. 세상에 뭐 큰일 터져요. 무섭죠 지금? 빨리빨리 치워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은광산에서 뚝딱뚝딱 정제해서 막 해가지고 주문 넣는데 광산이 그만큼 많이 못 해준다니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갈수록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 은 수요는 점점 더 많아져요. 야,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 실물 은이 작아지면서 가격이 더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단기 차입 비용, 거래 비용, 수수료도 오르는 거죠. 온스당 3센트에서 35센트로 치솟았대요. 차입 비용이. 금리가 연환상 기준 100%를 넘었다. 1980년 은 가격이 헌티 형제 매점 매석 때문에 최고치 때보다 더 높아졌다. 응? 이 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기사 보면 이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이게 은 거래할 때 은 거래소에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차입. 그 수수료도 지금 은이 귀해지니까 배짱이 생겨서 수수료를 높여받아 갖고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죠? 10월 10일 트럼프 그 빵 터졌을 때 그때 날짜 수수료가 35센트가 됐어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2024년 2025년만 해도 수수료를 안 받을 때도 있었고 많이 올라봤자 3센트 4센트.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10배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10배 넘게. 거래소 간 가격도 찾았다. 런던 현물의 은 가격은 뉴욕 선물보다 온스당 최대 3달러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장 몇 달 뒤에 선물로 가격이 오르겠다 해서 점쳐주는 것보다도 그런 확신은 없는데 당장 구하는 현물이 더 귀해졌다 하는 순간 현물 가격이 선물을 앞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숏스키즈 현물이 막 유동량이 좀 숏스키즈 온다 하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 이런 내부의 진실이 점점 드러날수록 금광주고 은광주고 금의 은에 투자하는 종이 ETF고 뭐고 선물이고 다 떨어져 나가요. 끝에는 현물만 남습니다. 그런 이제 대단한 그 큰 뭔가 사건 사고가 올지는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저는 6개월, 1년, 2년 출렁하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요. 제 노후자금, 퇴직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70, 80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꾸준히 1년, 2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0년, 20년을 보면 그냥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어떤 돈보다도 기축통화 과도기를 거치고 전 세계 이 버블이 다 껴있는데 자산이 그래서 현금은 어떤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를 거쳐서 누가 어떤 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 가치는 제대로 회복이 못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경제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바뀌고 이것이 군사 전쟁까지 만약에 번지는 혹은 거기까지 번지기 전에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기후재앙으로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막 이민족이 막 생기고 막 사람들이 뭐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무슨 상황이 와도 결국은 어떤 화폐보다는 어떤 세상의 그거보다는 금은이 안전한 노후 보장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왔습니다. 지난 3년 4년은 중간중간에 변수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왔고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번 주가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굉장히 2차적으로 새로운 싸움으로 이제 번지려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부터는 좀 더 한 발 앞으로 패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발 앞으로 나가보자 하고
크게 한 발 먼저 주먹을 날리면서 디뎠고요. 트럼프도 지금 난감해져가지고 여기서 나도 질 수 없다고 허세 싸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세 전쟁은 맨날 싸웠지만 지금부터는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거시 매크로를 보는 기관들이 먼저 던졌고 인공지능은 자동 반응을 하고 그래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금하고 은만 살아남는 걸 한 번 더 보여줬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금과 은이 살아난 시점도 금은 4,000달러까지 숨이 찼고 은도 49.55달러까지 차가지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고 다 도망갈 때 아닌가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식도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비트코인도 빠지고 금과 은도 빠지고 그동안 너무 과하게 과매수 상태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 도망가야 말이 되는데 금하고 은은 안 도망갔다니까요. 역사적인 4,049.5 엄청 던지고 싶었는데도 안 던진다니까요. 특히 은은 미리부터 올라가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아주 역사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죠.